장려풍수 제47편이고요. 이번에는 무탈삼합 칠성대렴입니다. 여기서 칠성은 북주칠성을 의미하고요. 칠성판을 의미합니다. 옛 선배님들의 연법에서 칠성판은 임종수시로부터 묘지 하관까지의 매우 중요한, 제일 중요한 장구로 적용되었어요. 예전에는 임금님을 포함한 백성들까지 골고루 그 혜택을 누렸어요. 요즘은 칠성판 적용하기가 어렵죠. 다른 방법으로 적용해야 되겠죠. 이 부분 예전에는 그러함에도 상열이라는 좋은 시스템에서 또 고인범체를 보호하기도 하고 감흥하기도 하면서 장지까지 안전하게 모시고 가는 시스템까지도 있었어요. 오늘날 상현은 우리들 곁에서 멀어지고 있죠. 그 좋은 역할을 했던 그 시스템이 지금은 없죠. 화장이 90%죠. 그럼 이때 장려 디도사는 시체실과 상주가 있는 그 거리차 또는 단차를 극복하고 시체실로부터 빈소까지, 빈소로부터 연결식장까지, 연결식장으로부터 화장장 또는 매장 장지까지 어떻게 장의식을 연결시켜서 고인범체가 안전하게 오염되지 않은 가운데 이동하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하여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무탈삼합은 안전장치입니다. 어떤 때 안전장치냐? 시체실에 계실 때도 안전해야죠. 왜 그러냐면 그곳에는 귀신이 득실득실 하니까요. 시체실은 오늘만 고인범체들이 모셔진 게 아니고요. 어제, 그제, 한 달 전에,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곳에 귀신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귀신으로부터 충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염습 과정에 탑재시켜 드려야 되겠죠. 또 그곳을 벗어나서 연결식장을 경유해서 화장장까지 가는가 매장장까지 갈 때까지 고인몸체가 오염이 안 돼야 되겠죠. 고인몸체가 바깥으로 나서는 순간 미사일 들고 핵무기 들고 달려드는 귀신들 많겠죠. 다 어떤 경우에든지 물리치면서 장지까지 가야 되겠죠. 그런 안전장치 탑재해야 되겠죠. 그 부분이 예전에는 다 갖춰져 있었어요. 그런 체계들이. 요즘에는 고인중심 장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체계가 소멸되고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는 완전히 소멸된 완소멸이 진행되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일부가 그렇게 소멸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요즘식으로 체계를 다시 갖춰야 되겠죠. 연결시켜 줘야 되겠죠. 그 부분, 시체실 장례를, 그런 구조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겠죠. 사람도 규격되었지만 그 사람들이 노력하면 그래도 총법수를 동원해서 우리 전통을 총동원해서 우리 민속문화를 총동원해서 연결시켜 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오늘 무탈삼합 칠성 대렴이라고 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소개하면 무탈삼합은 이동길 또는 시체실에 계실 때 안전장치입니다. 보호할 수 있는 장치예요. 여기서 칠성 대렴은 하늘을 뜻해요. 이 부분을 연결시켜서 설명하면 하늘 가던 과정까지 안전하게 무탈하게 갈 수 있다 하여 무탈삼합 칠성 대렴이고요. 여기서 무탈은 어떻게 실현하느냐? 삼합을 통해서 무탈을 실현해서 조승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하늘은 어떻게 실천하느냐? 칠성 대렴을 통해서, 칠성 연법을 통해서 실현하는 거예요. 그런 고로 제가 정한 이름은 무탈삼합 칠성 대렴이고요. 저는 이런 방법으로 고인님을 모셔서 안전하게 장지까지,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그런 장례를 진행한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저와 같은 동료들께 참고했으면 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소개하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겠죠. 제가 소개하는 과정에 아이디어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예요. 적용관계예요. 이 부분 적용관계는 제가 적용했던 관계예요. 제가 소개할 때마다 저렇게 하면 나도 좋겠네 이런 식으로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준부터 소개합니다. 당연히 몸체죠. 몸체가 기준되어서 장례가 집행되고요. 장례가 진행되는 과정은 몸체를 체계를 갖추는 거예요. 의식으로 갖추고요. 아니면 시설로 갖추는 거예요. 용구로 갖춘다든가 가뭉체계, 의식체계 아니면 우리 시설체계까지 갖춰지면 이제 장기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몸체가 기준이에요. 몸체는 삼배를 입으신 그 모습이 기준이에요. 그런 거로 삼배가 2번이고요. 한지가 3번이고 소창이 4번이에요. 이 부분은 고인 몸체 기준으로 체계를 갖추는 과정의 우리식이에요. 이 부분을 기준이라는 점을 참고하면서 제가 장례가 무엇인지 소개해 드려 볼게요. 장례는 체계를 갖춘, 여기서 체계라 하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예절도 갖춰야지 되고요. 아니면 시설도 갖춰야지 돼요. 아니면 몸뚱이만 장지로 가면 안 되거든요. 몸뚱이에서 파생된, 몸체에서 파생된 기혼백이 있잖아요. 장례는 기혼백이 계신 가운데 의식을 하는 것이 장례예요. 제례는 이미 기혼이 떴거나 어디로 가셨죠. 이 부분과 틀려요. 제례 때는 제사 때는 몸이 없다고요. 몸체가. 장례 때는 몸체와 기혼백이 같이 계신 체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계가 갖춰진 가운데 안전하게 목적지, 묘지나 화장장까지 가시는 그 체계를 갖춘 고인 몸체를 장지까지 안전하게 모시고 가는 의식이 장례예요. 이 부분은 3일장이나 2일장이나 5일장 속에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장례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게요. 우선 염소 위주로 오늘은 설명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목이 무탈삼합 칠성대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염소 위주로 체계를 갖추는 부분 말씀드려볼게요. 다른 부분이 소홀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연구한 체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염습실은 어제도 그제도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고인 몸체가 계셨기 때문에 그 공간은 귀신이 버글버글 하겠죠. 내 조상님만 계신 게 아니라 남 조상이 10년, 20년째 계셨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을 염습하려면 일단 정화를 해야지 돼요. 잡기를 일단 그 공간으로부터 물러나도록 해야지 됩니다. 이때 우리 선배님들은 향수를 통해서 그렇게 했어요. 이 부분은 향이라는 것이 그런 기능이에요. 쑥도 그런 기능일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향이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일단 창문이 있다면 창문 열으면 더 좋겠죠. 일단 우리들 향이 있죠. 향으로 공간 정화하세요. 그래야 내가 담당하는 고인이 깨끗하게 정화된 공간에서 염할 수 있어요. 일단 고인 몸체는 시작부터 끝까지 오염이 안 되는 것이 중요해요. 오염은 잡기로부터, 잡들어온 기운으로부터 오염되는 거예요. 오염이 안 되게 공간 정화하죠. 이때 고인 몸체 목욕시킵니다. 세수, 세죽을 포함한 고인 몸체를 목욕을 시켜요. 목욕하는 것도 정화예요. 고인 정화, 고인 몸체 정화, 고인 몸체가 계신 공간 정화. 이렇게 하죠. 이런 부분이 준비가 완료되면 초령을 합니다. 한진을 통해서 하죠. 이때 초령할 때도 대체적으로 묶어요. 묶는데 우리식으로 묶어야지 돼요. 우리식으로 안 묶어두면 진짜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죄인 묶듯이 묶는 꼴이 돼요. 이 묶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고인 묶듯이 묶으면 안 돼요. 또 소령을 하죠. 이때도 고인 묶듯이 묶으면 안 돼요. 착군과 차기 과정 묶어요. 묶는데 우리식으로 묶어야지 돼요. 우리식으로 묶는 건 매듭입니다. 결박해서 묶는 것이 아니라 매듭하는 거예요. 이 부분 다음에 소개해 드릴게요. 대름 때도 묶죠. 그러나 오늘은
무탈삼합 대렴이죠. 묶는 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무탈삼합을 소렴 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대렴 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소렴 아니면 대렴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야지만 고인 몸체가 체계가 갖춰지는 거예요. 체계가 안 갖춰진 가운데 이동하면 한 발짝도 못 가서 잡스러운 기운으로부터 오염되겠죠. 그렇게 되면 장례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 잡기들은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갖고 기다리고 있죠. 사방팔방에서 달려들죠. 그럼 고인 몸체가 그런 부분 해결하면서 화장장이나 묘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이관을 할 때도 관 속에 체계를 갖춰야지 돼요. 우리나라는 천지인입니다. 이 부분은 관 속을 천지인으로 철저하게 배열했어요. 상해도 천지인으로 철저하게 배열했어요. 묘지도 천지인으로 철저하게 배열했어요. 시설도 천지인으로 구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인이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복잡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천지인으로 배열했는지. 그 다음에는 결관을 하죠. 소창으로 하죠. 이때도 죄인 묶듯이 관을 묶으면 안 돼요. 강제로 묶어버리면 이런 부분 기혼백을 배려하지 못한 가운데 강제로 묶어서 화장장에 끌고 가서 화장해버리면 장례지도사가 올바르게 장례를 진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돼요. 이거 묶는 건 다음에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설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소창으로 묶어서 들고 가죠. 물건 들듯이 들고 가요. 다른 나라는 그런 나라 하나도 없고 우리나라만 그런데 그때 들고 가기 때문에 억울한 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묶어서 들고 가기 때문에. 모시고 가는 매듭이면 고인도 그렇게 억울하지 않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종구에서 푸는 거예요. 그 억울하게 장례가 모셔졌기 때문에. 길장난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동 과정이 있겠죠. 설배까지 다 묶었으면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할 때 염습실에서 연결식장, 연결식장에서 연구차, 연구차에서 화장장 아니면 묘지로 가죠. 그런데 이때 옛날 같지 않고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이동 시스템에도 체계가 갖춰져서 고인이 이동하는 과정에 오염이 안 되도록 잡스러운 기운으로부터 잡기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 또는 고인 몸체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파생된 기혼백들과 감응할 수 있는 시스템 모든 것이 시설에 탑재가 되어서 상해라는 수단을 통해서 갔었죠. 그런데 상해는 없죠. 그러면 연구차가 그 부분을 대신 해줘야 되죠. 그런데 연구차는 그런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고인 중심 장례가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고인이 시체실에 격리되면서 상주주로 장례가 진행된 것이 50년이기 때문에 장례가 변통을 계속 생산해서 급기야 우리식 장례가 온데간데 없이 소멸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성립이 안 되는 장례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동료들께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드려요. 성립시켜 드려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려요. 간단하지만 뒤에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이 부분은 제가 특허청에서 특허를 취득한 그 부분이에요. 왜 이 부분을 보여드리냐면 자랑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도 우리나라 존엄한 조상님들의 염습에 어느 정도 정성을 보탰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염습에 적용되었던 여러 가지 가문구를 포함한 장구들이 왜 근현대 염습에 탑재되었는지를 저 나름대로 공부하고 조상님을 모셨어요. 조상님을 알고 모시고 싶어서 저도 공부했던 흔적으로 특허까지 출연을 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사진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이렇게 뒤로 팔을 넘긴 상태에서 손을 넘긴 상태에서 뒤에서 결박했죠. 이 부분은 분명하게 죄인을 결박할 때 팔을 등 뒤로 묶어서 결박하는 그런 구조죠. 그런데 우리 조상님은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죽은 것 뿐인데
죄인이라고 단정하고 묶어버리는 거죠. 이 부분은 일제에 의해서 이런 결박이 등장했다고 보는데 일본 놈들은 우리 조상님들을 걸핏하면 이렇게 결박해서 데리고 가서 곤장으로 때리고 가두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조상님들을 이렇게 뒤에서 결박해서 묶고 있어요. 이 부분 수세 과정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장례하는 동무들이 그렇게 우리 고인들께 우리 조상님들께 못쓸 짓을 하는 거죠. 적어도 장례 지도사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해서 저희 자료 중에서 보여드리기로 결정했어요. 이런 자료들이 저에게 많이 있지만 사실 이런 걸 직접 보여드리는 것은 저도 크게 결심한 그런 상황에서 보여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 둘 소홀히 된다면 우리 장례는 우스운 장례가 되고 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들이 우리 조상님들을 수세하실 때 이렇게 뒤로 결박하면서까지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될 줄 알아요. 이 부분은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대령할 때 7쪼가리로 일단 자르죠. 이 부분이 칠성판인 거예요. 칠성판을 현대시 용법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몇 배를 통해서 칠성판을 적용한 거예요. 우리 민족은 임종부터 묘지까지 무조건 칠성판 위에 누웠어야지 돼요. 그 부분이 현대식 칠성판이 칠성 몇 배입니다. 7쪼가리라는 것은 칠성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확실하게 알아야지 돼요. 이 부분 대렴일 때만 적용할 수 있죠. 그러면 소렴일 때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어요. 우리식 일반 관이 180이죠. 160을 몇 배를 잘라서 그곳에 북두칠성을 그려 넣는 형식으로 얼마든지 관에 적용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렴이든 소렴이든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실 때 이 부분은 염할 때 우리 동료들 때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곳에 관이 있죠. 관이 있다는 것은 이곳이 후면이고 북쪽이라는 거예요. 북쪽이면 이곳에 머리가 가도록 이곳에 발이 가도록 이렇게 동두 서죽을 성립시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염실이 북두 남쪽을 성립시켜 드리기에는 공간이 협소해요. 그럴 때는 동두 서죽을 성립시킨 가운데 염을 해야 올바른 예절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어떤 절차든지 예절할 때 그 부분을 성립시키지 않으면 장예라는 예절이 안 되는 거예요.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그런 예절을 벗어나게 장의식을 진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또 이 부분은 저번에도 소개해드린 바 있어요. 이 부분 용품들이죠. 이 부분이 용품이에요. 하나는 공포고 하나는 혼백이죠. 우리 장례지도는 다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용품이라고 가지고 있다가 용품으로 놓으면 그저 용품이에요. 그저 물건이에요. 그렇지만 혼백은 용품이면서도 혼백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인 임무를 수행하려면 그 상징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고인 몸체와 이 혼백이 합체가 되어서 이 채치가 상호 교감해서 이 혼백이 몸체를 대신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지 돼요. 또 공포도 이 혼백에서 채치가 상호간에 감흥을 해서 이 채치가 묻은 공포를 들으면 기혼백이 따라다닐 수 있도록 감흥해서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체계를 갖춰주는 거예요. 이곳에서 체계는 감흥시켜주는 거예요. 상호간에. 그래야지 물건에서 감흥구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부처님을 모시고 복장도 하고 점환도 하죠. 점환과 복장을 안 하면 그저 어떤 조각상일 뿐인 거예요. 그 기능이 본뜻에 맞게 가동하려면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품을 현장에 적용하더라도 그 용품 특성에 맞게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그런 부분 다 하시는 거지만 미흡할 수 있다고 봐서 말씀드려봐요. 또 염할 때는 고인께 보고를 드려야죠. 저희들이 지금
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염했는지 몰라요. 염했는지조차 모르는데 강제로 끌고 화장장에 묶어서 고인 의사와 관계없이 묶어서 화장시켜버리고 매장시켜버리죠. 이렇게 돼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하는 과정에 이렇게 고인이 누구신지 주소 쓰고 번지까지 쓰고 조남 쓰고 문서로서 탑재도 시킬 거지만 보고도 하는 거예요. 이때 충문 읽듯이 그런 방법으로 보고해도 되고 아니면 편지 낭독하듯이 보고해도 돼요. 저희들 오늘 이만저만해서 입관하려고 합니다. 고인님 놀라지 마시고 저희들께 의지해서 편안하게 계십시오. 이렇게 보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보고 없이 그냥 묶어버려서 관 속에 집어쳐놓고 또 관까지 무지막지하게 묶어서 화장장에 가다 태워버린다. 이게 시체 처리용 장례예요. 우리나라는 시체 처리용 장례를 안 했죠. 전장통에도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절스러운 장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 배려해야지 돼요. 그렇게 보고를 했으면 그 보고한 문서는 어떻게 하느냐? 고인께 드려야죠.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할 때 문서를 받죠. 주민등록 등본을 띈다고 할 때 그 서류를 받는 것처럼 무언가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 문서를 고인께 드려야죠. 그리는 방법은 장례주도사가 선택하세요. 저희들은 이렇게 문서를 장례 과정에 고인 몸체에 결합시켜 드렸어요. 이때 저는 표현을 붙이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고인께 붙이는 방법을 했어요. 이 고인께는 보고했던 보고 체계를 갖춰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으로 보고했죠. 문서로 보고했죠. 그렇기 때문에 고인이 안다는 거예요. 모르는 가운데 고인 몸뚱이만 화장장으로 가면 기혼백은 장례식장에 남겠죠. 그렇게 장례식장에 남은 기혼백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법사님이라면 다 이해하고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장례 지도사만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례 지도사는 몸뚱이 위주로 장례를 진행해야 되겠지만 기혼백이 계시다는 점도 반드시 함께 살펴서 장례를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부분 우리들이 몸뚱이만 그려면 잘 염하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가는 과정에 잡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가야지 돼요. 핵무기 갖고 달려들을 때 내가 당당하게 다 물리치고 갈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교의 범죄지만 우리들이 적용할 수 있는 최대치를 반영해야지 돼요. 이 부분 어느 곳에 적용해도 좋아요. 저희들은 이 부분에 적용했어요. 어차피 꽃가를 적용해서 염을 할 바에야 그곳에 이렇게 적용했어요. 이 부분 풍수법도 있고 무속법도 있고 전통법도 있고 불교법도 있어요. 어떤 법이라도 좋아요. 고인과 일맥 같은 체계라면 그 법이면 더 좋겠죠. 불교라면 불교법으로 가는 게 좋겠죠. 일반이라면 일반법으로 가는 게 좋겠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장착된 가운데 염이 진행되느냐, 장착 좋다 못했느냐는 매우 중요할 수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 부분 염이 잘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여지는 것처럼 정침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침은 상징이에요. 묘토나 아니면 입관시 사정에 고인 머리가 북쪽으로 가게 모셔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상징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이 부분 현훈을 통해서 고인이 북쪽으로 머리 두고 남쪽으로 발 2개 설정한 것이 북남 체계예요. 우리들은 그런 체계를 통해서 고인 몸체가 북쪽으로 머리 두고 남쪽으로 발 둘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었던 것이 현훈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훈을 통해서 북쪽으로 머리 두고 남쪽으로 발 둘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묘지에 가서 학원할 때만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예단이에요. 예단 체계와 현훈 체계는 다른 거예요. 현훈은 북쪽으로
머리 두고 남쪽으로 발 둘 수 있게 설정하는 정침 체계입니다. 정침을 실현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곳에서 정침을 실현해야지만 제사 때 기자들을 포함해서 아무 곳이나 영정사지 놓으면 북자남양이라고 하죠. 그것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성립시켜 드리지 못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써서 장례를 하더라도 제사가 개판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장례 지도사의 실수로 그 집안의 제사를 개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혼백을 고인과 같이 연결시켜 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관뚜껑이 닫히기 전까지 계속해서 연결시켜 드리려고 노력하고 실제 연결시켜 드려야지 혼백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체계를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이 부분 정침 체계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현훈이 설정되어 있어요. 북현 남훈이에요. 이 부분은 축방이고 이 부분은 미방이에요. 충미방은 양의 고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한 뜻은 이렇게 설정하면서 이렇게 고인을 모셨다는 뜻은 지구가 돌죠. 장지 가는 과정에 남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막 가죠. 어떻게 가든지 현훈이 변함없이 NS를 설정하는 거예요. 북쪽에 머리둔 이 시스템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때 볼게요. 관tuk 설정 이렇게 정침 실현했죠. 중상부족 모셨죠. 이렇게 저승 노잣돈이 드려졌죠. 이 부분 전통 꽃가 개수에 맞게 설정했죠. 이곳에 삼합을 설정했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색깔로 설정하는데 색깔로 보니까 신, 자, 진이에요. 신자진이 이렇게 성립되었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신이면 이 고인이 원숭이 띠라면 이곳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왜? 당신 띠에 맞게 고인 띠에 맞게 보고를 해야죠. 고인이 원숭이 띠인데 닭띠에 보고하면 안 되잖아요. 보고가 엉뚱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보고가 올바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이 부분 이 검은색은 쥐띠죠. 이 삼합을 이해하셔야지 돼요. 제 설명은 쥐띠죠. 고인이 쥐띠예요. 그러면 당신 띠에 맞는 곳에 보고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보고가 되는 것이고요. 이 삼합은 그렇게 고인과 보고하는 보고문도 올려드리는 그런 기능도 하면서 삼합 자체가 어마무시한 작용력으로 인해 저승길 걸림이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대포로 장착하고 달려드는 잡기도 삼합이라는 작용력으로 가면 걸림이 없어요. 이 무서운 작용력 때문에 감히 잡기가 범접을 못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또 중상도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 부분 무탈 삼합이기 때문에 무탈 삼합은 이곳에 장착이 되고 이곳은 칠성 표시되는 거예요. 칠성과 무탈 삼합이 결합된 것이 무탈 삼합 칠성 대림입니다. 이 부분이 모양으로 보면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장례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모양이 중요해도 이 분이 저승길 가는 과정에 오염이 된다면 그 장례는 잘못 진행된 장례여서 모양보다 의미가 중요한데 의미도 탑재시키면서 모양도 예쁘게 한다면 더 좋을 수 있겠죠. 이 부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화장을 하던 매장을 하던 이 정침은 반드시 실현시켜야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실현되느냐는 후일 모든 의식, 종교의식이나 제의나
가정제의나 모두를 포함해서 이때 기준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 이번 고인은 이렇게 색깔이 있죠? 색깔로 보면 제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인오술입니다. 인오술이에요. 저는 색깔을 보고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고인이 당시에 호랑이띠였을 수도 있고요. 말띠였을 수도 있고 개띠였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삼합을 실현할 때, 삼합을 탑재시킬 때 고인띠와 연결해서 보고도 하면서 삼합이 체계도 갖추는 것, 이 부분이 우리들이 현대 장례에서 각종 절차나 시설에서 시스템에서 누락되었죠. 그 부분을 채우면서 충족하면서 장례를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설명드리지만 이런 체계입니다. 이렇게 염습할 때는 1성, 2성, 3성, 4성, 5성, 6성, 7성, 7원 성분 매듭으로 했죠. 이 부분은 하늘나라에 누워 계신 거예요. 하늘나라에 누웠다고 우리가 그렇게 상징했다고 하늘 가는 건 아니에요. 가는 길까지를 탑재시켜 그렇게 완성한 것이 우리식 체계라고 했죠. 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 부분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 색깔로 일단 이해하세요. 인, 오, 술이죠. 이 부분이 고인이 호랑이띠, 말띠, 개띠 중에 한 분이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체계를 갖출 때.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이 묶을 때는 이 부분 물건 묶듯이 아니면 죄인 묶듯이 묶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 그 부분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지만 그 부분 별도로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승길 거저 가는 게 아니고 몸뚱이만 가는 게 절대 아닌 거로 고인 재치가 묻어있는 1호용품 3배조 3배를 우리들 상여 발인 때 9천으로 들었죠. 그것을 공포라고 했죠. 그 공포는 고인이 화장장을 가든 매장장을 가든 반드시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 현대식 장례에서 9천에 들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눕혀서는 갈 수 있죠. 이때 고인께 보고해야죠. 요즘 장례에서는 고인님 들고 갈 수 없어요. 눕혀 가더라도 고인 혼백과 같이 가는 것이니까 이해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깔고 가야지 돼요. 이 부분이 없으면 일단 성립이 안 돼요. 장지까지 몸뚱이만 모시고 간 거예요. 이때 화장할 몸체더라도 이렇게 계속 가는 과정이더라도 체계를 갖춰야지 돼요. 이 체계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북자 남양의 체계예요. 염실에 계시던 아니면 연결식당에 계시던 아니면 장지로 가시던 장지 가서 눕던 이 체계는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관 속에 할 수도 있고 관 위에 할 수도 있어요. 이 체계는 예단하고 틀리는 체계입니다. 이 체계는 몇 번 보여드렸죠? 이 체계. 이곳은 하늘이에요. 몸은 여기에 있죠. 몸 있는 곳과 하늘과 연결시켜서 감응하면서 장지까지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굳이 나누자면 하늘인 천의 영역과 몸에 계신 인의 영역과 이 뼈대가 있죠. 받침. 지의 영역이 있어요. 어깨 위에 들어 올렸죠. 관은 다 손으로 물건 들듯이 들고 가는데 상해는 어깨 위로 올렸죠. 어깨 위는 하늘인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식 체계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제가 연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또 연법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는 시설이 구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례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 상해는 분명히 체계를 갖췄었는데 연구차는 체계가 없어요. 이 부분이 저는 현대식 장례 구조, 시설 구조의 잘못이라고 봐요. 일단 고인이 시체실에 갇혀버렸어요. 격리된 상태에서 상주 위주의 장례가 이렇게 여기까지 불편하게 하고 있어요. 변통을 계속 생산해서 장례 구조가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 곳은 사실
시스템이 장착돼야지 돼요. 적어도 상여에 이렇게 탑재되었던 시스템 정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이 탑재돼야지 돼요. 이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장례 지도사가 이렇게 대문 밖을 나서도 시스템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염습 과정에 적용하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왜? 염습마저 장례 과정에서 1시간이나 2시간 그 정도밖에 안 주니까 그때밖에 고인을 대면할 수 없으니까 장례 지도사도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조차 없겠죠. 그나마 장례 지도사는 1시간이 되었던 2시간이 되었던 고인 몸체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이때 적용시키지 않으면 영부차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이렇게 한 건 창고에 화물차에 짐 싣고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장례 지도사가 관을 짐짝처럼 묶었죠. 이곳에 집어넣고 짐짝 싣고 화장장에다 내려놓고 매장장에다 내려놓는 그 기능 말고 뭐가 있어요? 없죠. 장례 지도사가 이 부분 때문이라도 염습 과정에 배려해야 되겠죠. 그러면 주변국은 어떠냐? 이곳에 설정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탑재가 돼요. 이 신식 리무진이라 하더라도 탑재가 됩니다. 왜? 고인 중심이기 때문에 탑재가 안 되면 안 되죠. 리무진을 적용하는 나라에서 이런 시스템을 이곳에 신식을 적용하는 나라도 있어요. 탑재 시킵니다. 우리처럼 탑재 안 시키지 않아요. 이 부분은 우리 장례 동료들은 잘 아는 것처럼 이곳에 고인 몸체를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집어 싣고 달리면 막바로 화장장이잖아요. 막바로 화장해버리는 거잖아요. 이 가는 과정에 무슨 감흥이라고가 있어요. 이 상여 시스템에서 있었던 감흥이 어디 있고 보호하는 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이 부분에서 민속 문화적으로 예절적으로 우리 전통 장례 입장에서 보면 이곳은 짐차죠. 그렇기 때문에 장례 지도사가 더 많이 배려해야 된다고 보여요. 이 장례 지도사가 배려 안 하면 일단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 지도사는 존엄스러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전부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런 장례 지도사들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대통령상 정도는 그냥 줘야지 돼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래요. 이런 분들은 장례 오래 하신 선배님들은 국립묘지도 사실 모셔드려야지 돼요. 이 부분 살펴볼게요. 일단 연구차가 허술하더라도 장지에 오죠. 장지에 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매장하고 칠성판이를 모시죠. 이곳은 우리 왕릉에서 보면 현궁이에요. 현궁은 에서 현이라는 것은 현은 하늘을 뜻하는 거예요. 제가 마우스로 글씨 같은 거 이게 마우스로 연출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현이에요. 현은 하늘이에요. 우리들이 경복궁 가면 경복궁 후면 서북 간방에 장고가 있어요. 장고. 장고는 장독대인데 거기 가보면 바닥이 검어요. 북쪽에 있기 때문에. 또 왕릉 가보면 왕릉 시설에 제실이 있죠. 이거 정자각이나 침전이에요. 바닥이 검어요. 현전을 깔았어요. 이 부분 왕릉도 그곳이 하늘이기 때문에, 묘지는 하늘이죠. 하늘이기 때문에 현전을 깔았고, 경복궁의 후면 장독대도 하늘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고예요. 이런 것처럼 이곳은 하늘이죠. 왜 그러냐면 왕릉에서 왕이 눕는 곳이 현실이기 때문에, 현궁이기 때문에 그곳이 하늘이라고요. 이것도 하늘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색이야죠. 색이 현색이야 되죠. 하얀색이면 안 되죠. 이렇게 현색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7 쪼가려야지 되는 거죠. 이 합판이 7개야지만 북두칠성에 눕는 것처럼 이곳이 하늘나라가 성립되는 거죠. 우리식 하늘나라죠. 이 개수가 7개야지만 우리가 7개로 잘라서 묶은 것처럼
칠성판이 7구멍인 것처럼 이것도 7판으로 덮어야죠. 이 부분 누가 해드릴 수 있을까요? 장례 지도사 말고는 해드릴 수 없어요. 용품 제조하시는 분들이 이 용품 이해하고 장례 지도사한테 공급 안 해줍니다. 장례 지도사가 이런 용품을 가져오세요 해야지만 성립되는 거예요. 그 부분 올바르게 이해하면서 장례 지도사가 이 용품을 적용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마지막 사진이에요. 이제 용품까지 횡대까지 적용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현운을 설치해야죠. 이렇게 현운을 설치해야죠. 현운을 설치한다는 것은 N, S를 성립시켜 드리는 거죠. 이 N이 성립될 때만 제의 절집에 가서 칠칠대를 하시던, 집에 가서 사무제를 포함해서 기재를 하시던 N이 성립되었다는 전제예요. N이 성립되었다는 전제, N이 성립이 안 되면 말짱 꽝이에요. 이 부분에. 나머지 의식은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 지도사가 개판을 만들고 장례 치러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자 상주라도 집에 가서 1억 원어치 재물 차려놓고 제사 지내도 말짱 꽝이죠. 엉뚱한 곳에 제사를 지내드리는 거죠. 이 곳은 현장이 면습실이나 묘지나 공이 같아요. 이곳이 동쪽일 수도 있고 서쪽일 수도 있고 남쪽일 수도 있어요. 꼭 북쪽이 머리 간다는 보장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훈으로서 성립시켜 드리는 것까지 완성해야만 장례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으로 볼 때 장례 지도사가 어마무시한 일을 하는 거죠. 대통령상 주어도 부족할 정도죠. 이제 참고들 자료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제가 미라 발굴한 거예요. 미라는 제가 동시에 3개를 발굴할 때 그 부분을 통해서만 제가 아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공이 같은 경험을 했지만 우리들이 염할 때 관속을 설정하죠. 지금 염지나 아니면 습지를 통해서 관 속에 이렇게 종이를 통해서 연출하고 그 위에 꽃으로 연출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 부분은 일단 우리들의 체계가 관속을 무엇을 적용하든 그것은 장례 지도사가 하겠지만 우리 법이 분명히 있었다고요. 관속은 분명하게 쌀떼온 술 통해서 땅을 상징했고 칠성판을 통해서 하늘을 상징했고요. 고인이 누워 계시기 때문에 인을 상징해서 천지인을 성립시켜 드리는 것이 우리식 관속 배열법이에요. 이 부분 얼마든지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에 맞게 해드릴 수 있어요. 이 부분 다시 보여드리면 쌀태운 숯이 이렇게 있죠. 쌀은 땅을 상징하는 대표 곡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쌀태운 숯을 통해서 이곳을 정화하기도 하고 땅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칠성판은 이렇게 잘 아시는 것처럼 구멍을 뚫어서 고인으로부터 고인이 피부가 아니면 육체가 이탈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 발생하죠. 배출되는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부분을 적용시켰던 우리 민족이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골고루 혜택을 누렸던 그런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이후에 왕이 돕는 거예요. 그런 거로 지인이 성립되는 것이 우리식 염법에서 관속 배열이에요. 그렇지만 오늘날 염습을 해오는 우리 동료들은 그저 의미보다 모양을 더 중요시하죠. 모양을 예쁘게 해야 상주가 좋은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해야 상주한테 칭찬받는 거죠. 어찌 보면 상주 의주의 장례 구주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이 지나치다면 우리식 장례 구주에서 고인 몸체는
시설에서 격리되고 갖춰지고, 상주는 엉뚱한 곳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또 그러하기 때문에 고인 위주의 장례는 진행될 수 없어서 비용까지 제한되고, 또 그를 집행하는 장례 지도사는 상주 위주의 장례밖에 할 수 없는 그 한계 때문에 변통이 계속 변통을 생산하고, 그 세월이 30년, 40년, 50년 지나다 보니까 우리식 장례는 영원히 소멸되고 있어요. 그런 후로 후배님들이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 후배를 모셔와도 우리식 장례는 하나도 진행하지 못하고 그저 일꾼으로서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만 하는 장례 일꾼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동료들이 이런 부분 잘 살펴서 우리식 장례를 성립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 올리면 무탈 삼합 칠성대렴은 이 무탈 삼합을 통해서 이동은 염실에 있을 때나 아니면 영교지식장을 통해서 장지까지 갈 때 분명히 고인 몸체가 오염이 안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오염으로부터 지켜내고 방지하려면 무탈 삼합이 계셔야지 돼요. 그리고 칠성은 하늘나라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막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무탈 삼합 칠성 대렴이면 어느 정도 우리들이 제한된 장례 환경에서 고인을 하늘나라에 보내드리면서 안전하게 이동시켜줄 수 있는 안전한 경로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도착시켜지고 보내드릴 수 있는 그런 용법이다. 그런 부분을 이 사진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았어요. 그런 거로 제가 주장하는 장례는 체계를 갖춘 고인 몸체를, 여기서 체계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 체계를 갖춘 몸체를 장지까지, 여기서 장지는 하늘나라예요. 장지까지 안전하게 모시는 의식이 장례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부족하지만 저희들 동문께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고 드립니다.